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겠는데요. 트위터에서 올라온 건데 롤스타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 비트코인이 첫 번째 상승을 맞이해서 타원형을 그려서 계속 상승하다가 두 번째 때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지금 2019년도에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왔죠. 그때가 뭐 4,000불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전 고점 18,000불 여기까지 왔는데 18,000불, 20,000불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분은 한 15,000불에서 13,000불, 여기서는 대략 13,000불까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분도 타당성이 있는 그래프를 올려주셔서 제가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19,000까지 왔다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기분 예상대로 보면은 15,000불까지 하락한 뒤에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분 예상하는 거는 내년 9월까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은 어저께 올릴 당시에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리플 차트 4시간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가격이 500원이 좀 안 됐을 때 삼각 수렴이죠. 오른쪽 삼각형의 꼭지점 위를 뚫었을 때 횡보하다가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리플 1시간 차트 보면은 여기도 삼각 수렴, 삼각형을 뚫고 갔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해준 겁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지금 보고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US 달러 인덱스에서 계속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만큼 달러를 계속 프린팅하고 있죠. 그리고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요번 올해만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계속 저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지금 반등 포인트가 8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보면은 거의 지금 하방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찍고 9월 초에 찍고 그 다음에 좀 반등하다 싶더니 다시 지금 전 고점을 찍고 다시 11월 달에 한번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경기 회복은 힘들다고 보고 달러가 기축국 그 통화로서 단계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경이라서 멀지 않아 주식시장도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지금 US 달러 인덱스 해서 2020년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월 달에 이분이 올리신 건데 보면 달러 인덱스가 96을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계속 여기를 계속 튕겼습니다. 지금 시점이 11월 중순 말인데 지금 여기서 이걸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락의 릭 라이더라는 분인데 이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은 크립토랑 비트코인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 CNBC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뭔가가 주식시장에 붕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올린 영상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그런 분은 비트코인 그런 거를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얘기한다는 게 이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왔다. 가상화폐가 이제는 스캠 소리를 안 듣고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새로운 물결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찰나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 can replace gold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기준점인데 주식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왜 그런 거를 주식에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런 분도 블랙록의 릭 라이더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해지 수단으로 본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큰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그렇게는 말했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이런 톤으로 C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큰 진전이라고 보고 뉴투데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런 버핏이 모든 금융주를 다 팔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샀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리플을 갖다 지원해 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는 리플의 최대 파트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업인 리플은 이제 자사 웹사이트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리플렛 상위 고객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준비되고 다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렛의 최상위 고객이다라고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은행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를 미국 분들은 캐나다의 로얄 뱅크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멕시코, 비트소, 호주의 BTC 마켓 등 모든 곳을 가로지르는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ODL 또한 며칠 동안 강세를 보여 극히 큰 XRP를 3억 1천만 코인의 톤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렛 상위 회원 목록에서 공식 추가가 되었습니다. 리플렛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회원으로 추가되었다. 또 이 하나 기사가 또 나왔고요. 중요한 기사 하나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 스텔라 스테이블 코인을 오은 코인을 가졌다. 이렇게 중요한 기사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여기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두 나라가 이 남미 전체를 경제적으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온 기사는 뭐냐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들만의 스텔라 스테이블 코인을 얻었습니다. 세트 네트워크와 스텔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송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남미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번 돈을 저희 나라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그냥 바로바로 바꿔서 자기네 페소나 아니 자기네 헤알 같은 걸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S 달러도 많이 쓰지만 이 두 나라는 자기네들 고유 화폐인 아르헨티나 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레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뒤에 CBDC 같은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전체를 커버할 목적.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국의 CBDC랑 같은 거죠. 중국 자체에서 쓸 CBDC 그리고 남미 자체에서 쓸 스텔라 스테이블 코인. 그 이름은 ARST라고 만든 게 아르헨티나 페소고요. BRLT라고 만든 게 브라질. 요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와 브라질 헤알을 디지털로 바꾼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지금 두 나라 사이의 송금을 더 쉽게 할 것이다. 자기네 나라의 돈을 스텔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뒤에 남미 전체에 통용되게 쓰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한 거겠죠. 은행들이 국제 거래를 매우 느리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어렵지는 않더라도 블록체인의 기술은 돈을 보내고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변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틀 네트워크와 스텔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ARST는 아르헨티나 페소, BRLT는 브라질 헤알로 묶어 있습니다. 세틀 네트워크는
중남미 전역의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네트워크며 스텔라는 리플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컬랩이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금융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블록체인입니다. 스텔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2014년 스텔라 코인을 만들었고 배포하였죠. 2014년 그리고 XRP는 2012년 코인에 대한 발표는 11월 19일 스텔라 메르디안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IMF가 중재한 연례 회의 때 스텔라의 새로운 CEO와 마스터카드가 패널로 와서 토론했을 때 스텔라에서 아직 지금 발전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은행 계좌도 없는 국민이 많은 이렇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스텔라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들어가서 체계적인 인프라를 세워주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 아닌가. 아르헨티나 지금 페소랑 브라질 해안은 뱅클럽 상황이었고 모라토리엄 상황이었던 거를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계기가 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습니다. 프로젝트가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지금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연준의 지금 갑작스러운 기업 대출 프로그램 중지, 즉 돈 풀기가 지금 중지됐는데 저번에 사용하려고 했던 4,4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중지시킨 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으면서 시장의 반응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돈 풀기의 일시적인 중지인가 아니면 영원한 중지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연준이 일단 대출 프로그램을 중지시킨 거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한편으로 막고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 와 있고 지금 모든 관심이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US 달러 인덱스도 거의 4번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현 상황 이라서 각별히 주의를 기하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언제든지 개도국 중국이나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시장도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모든 자산 배분과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인 노마드였습니다.